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 월간 주변인의 길에 기고했던 내용을 소개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잡지가 1999년 1월호에 발행했던 잡지입니다. 내 이웃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교양지가 되겠는데요. 이 책자를 제가 20여 년 동안 무료로 발행해서 전국에 있는 교육기관과 단체에 보급했던 잡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1월호에 기고한 포항공과대학교 정성기 총장님이 기고하신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성기 총장님은 국내 대표적 생육이 화학자로서 포항공과대학교 제2의 도약을 이끈 총장으로서 지난 2011년 1월 28일 25년간 정들었던 학교를 떠났습니다. 화학과 교수로서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포항공과대학교 제3대 총장으로 재임하면서도 17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다수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할 정도로 왕성한 연구 교육 활동을 펼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 생육이 화학자이자 탁월한 교육자로 알려진 정성기 전 총장은 퇴임과 함께 2억 5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내놓고 조용히 학교를 떠났습니다. 최우수 박사학위 논문 발표자에게 시상하는 정성기 논문상 2학 부분이 되겠는데요. 해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3년 전 글이라 시대 환경에 뒤떨어진 내용이 있을 수 있어 논평을 곁들이면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지금은 IMF 이후입니다. 지금은 6.25 동란 이후 가장 어려운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6.25 동란 이후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1997년 11월에 발생했던 IMF 위기입니다. 그리고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년 전에 팬데믹 사태로 엄청난 경제 위기를 맞았지만 아마 2023년도에는 세계 경제가 크나큰 위기 속에 올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우리나라가 IMF 구제 금융시대로 들어온 지 1년이 넘었고 국제적으로도 공황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의 기업은 부도로 파산하고 있으며 건실한 기업들조차도 구조조정으로 많은 사람을 해고하는 형편입니다. 실업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물질적, 정신적 어려움은 이루다 표현하기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역경을 헤쳐나가야 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기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어려움을 인내와 지혜로 극복한다면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꼭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국가, 사회나 개인에게 모두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믿음을 가질 것인가? 국가적으로는 우리 민족이 지닌 생존력에 대한 확신이요,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두뇌와 노력을 통하여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반만년 역사를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그 당시 중국의 인구는 12억입니다. 12억 인구를 가진 중국은
대다수인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을 포함하는 다민족 국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에는 200만 명을 웃도는 조선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수민족 중에서 중국 영토 바깥에 독립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민족은 우리 민족이 유일합니다. 결국 중국 주변의 많은 소수민족 중에서 상당한 정치력과 경제 문화의 역량을 가지면서 독립을 유지해 온 것은 우리 민족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기적에 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이 많은 시달림 속에서도 고유한 영토와 주권과 문화를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민족 특유의 끈질김과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는 유연성에 기인합니다. 이것들이 우리 민족 특유의 생존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고유의 민족 신앙을 내면에 간직한 채 외국으로부터 도래된 많은 문화를 수용 발전시키면서 외침의 가능성을 중화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는 불교 문화를 꽃피우면서 호국을 하였고, 조선시대는 중국을 뛰어넘는 주자학적 유교 문화를 실천하므로 중국에게 침략의 명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금세기에는 선교 활동의 최고 성공 스토리로 꼽힐 만큼 서양의 기독교 문화가 우리 사회에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식민시대의 사유방식은 기독교 문화의 배경 속에서 서양 문명을 기준으로 문명과 야만을 판정했습니다. 루이스가 지적했듯이 최고의 기독교 문화는 계몽주의 이전에 이미 활짝 꽃 피었습니다. 즉 생존력과 외래 문화의 수용 능력에 관한 한 우리 민족의 역량은 역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앞날은 어떠할 것인가? 다가오는 세기는 정보 또는 지식산업시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국토 면적에 비례하는 천연자원이나 인구에 비례하는 노동력 또는 자본의 정도에 따라 국력이 비교 우위론적으로 결정되는 농업시대, 제조업시대로부터 지식과 기술과 문화가 비교 우위를 결정하는 시대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강인한 생존력과 정신력을 가진 민족에게는 기회가 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지식산업시대에 필요한 것은 창의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것들을 실용화할 수 있는 공정개발 능력과 고도의 복잡성을 지닌 지식산업을 조직,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개성과 창의성 그리고 모험심을 가진 준비된 사람만이 지식산업 시대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산업 시대에서의 작업은 고도의 조직성과 복합성을 띨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가 전제되어야지만 유지될 수 있다는 뜻이며, 신뢰는 바로 정직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금의 시대는 디지털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 세상이 인간을 바꾸고 법과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법원에서 양형 기준을 조정하여 실제로 42년형을 선고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난 2021년 대법원은 시대의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1심 45년형을 감형하여 42년형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와 함께 소위 박사방을 운영한 4명에게도 징역 7년에서 1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형량을 보면 대단한 범죄자로 보이지만 처음 시작은 게임하듯 재미삼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유해한 SNS 신종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수많은 정보 중에서 유익한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저장하고 송신하고 수신해서 잘 활용을 한다면 바로 성공의 문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정 총장님의 업적은 우리 교육의 선각자로서 평가를 받을 만하고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깊으신 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